용왕님의 지상생활 시즌이 혜온이의 성장기, 제1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아이, 시즌 1에서 용왕님과 물결이의 아름다운 사랑이 결실을 맺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한강뷰 아파트에는 이제 작은 손님이 하나 더 늘었어요. 혜온아, 이리 와. 물결이가 부르는 소리에 통통한 다리로 뛰어오는 3살 혜온이. 까까머리에 동그란 눈이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엄마, 혜온이가 뛰어올 때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작은 발자국이 닿는 곳마다 바닥에서 작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 이게 뭐지? 물결이가 놀란 표정으로 바닥을 쳐다봤어요. 분명히 평범한 아파트 바닥이었는데 혜온이가 뛰어다닌 자리마다 예쁜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물결아, 뭘 그렇게 놀라고 있어? 회사에서 돌아온 용왕님이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그런데 혜온이를 본 순간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빠, 혜온이가 용왕님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 순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혜온이가 넘어질 뻔하자 바닥에 갑자기 부드러운 물 쿠션이 생겨난 거예요. 이상해. 바닥에서 물이 나왔는데 왜 젖지 않지? 물결이가 신기한 표정으로 그 자리를 만져봤어요. 분명히 물이었는데 손이 젖지 않았어요. 우리 딸이 정말 특별하구나. 용왕님이 혜온이를 안아 올리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사실 용왕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혜온이가 자신의 능력을 물려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보, 혹시 혜온이가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다운 순수함이겠죠. 하지만 용왕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딸이 자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되면 과연 평범한 인간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저녁 식사 시간. 혜온이는 높은 의자에 앉아서 숟가락질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혜온아, 천천히 먹어. 물결이가 혜온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는데 혜온이가 물컵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물컵 속의 물이 저절로 혜온이 입 높이까지 올라온 거예요. 어머, 물결이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혜온이가 컵을 기울이지도 않았는데 물이 스스로 움직였어요. 아빠, 물이 올라와. 혜온이가 신기해하며 박수를 쳤어요. 그러자 물컵 속의 물이 작은 분수처럼 귀엽게 솟아올랐어요. 우와, 신기해. 혜온이가 좋아하자 거실, 어항 속 물고기들도 모두 혜온이 쪽으로 헤엄쳐 왔어요. 물고기들이 혜온이를 좋아하네? 그러게요. 정말 이상해요. 용왕님은 속으로 웃었어요. 물고기들이 혜온이를 작은 공주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였어요. 밤이 되어 혜온이를 재울 시간이 되었어요. 혜온아, 이제 잘 시간이야. 물결이가 혜온이를 침대에 눕히고 동화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옛날 옛적에 바다 깊은 곳에 용궁이 있었어요. 용궁이 뭐야, 엄마? 아름다운 바다 속 궁전이야. 거기서 용왕님이 살고 계셔. 혜온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용왕님은 어떤 분이야? 바다를 지키시는 아주 좋은 분이야. 우리 아빠처럼? 물결이가 잠깐 당황했어요. 혜온이 말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그래. 아빠처럼 좋은 분이야. 혜온이가 스르르 잠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혜온이가 잠드는 동안 방 안의 공기가 바다 냄새로 가득 찼어요. 이상해. 왜 갑자기 바다 냄새가 날까? 물결이가 의아해하며 방을 나왔어요. 거실에서는 용왕님이 파도와 함께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용왕님, 혜온이 공주님의 능력이 벌써 발현되기 시작했네요. 그런 것 같다. 생각보다 빠르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켜봐야지. 아직은 순수한 아이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물결이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여보, 누구랑 얘기해요? 아, 파도가 잠시 들렀어요. 파도가 얼른 인간 모습으로 바뀌어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물결이님. 파도씨. 이렇게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혜온이 공주님. 아니, 혜온이가 잘 지내는지 보러 왔어요. 물결이는 파도가 혜온이를 공주님이라고 부르려다 말았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파도씨, 혹시 혜온이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 파도와 용왕님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글쎄요. 그냥 귀여운 아이인거려. 하지만 물결이는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제2부 유치원에 간 용왕의 딸 혜온이가 4살이 되던 해
드디어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어요. 혜원아, 오늘부터 유치원에 가는 거야. 물결이가 혜원이에게 예쁜 가방을 메어주며 말했어요. 유치원이 뭐야? 친구들이 많이 있는 곳이야. 선생님도 계시고 재미있는 놀이도 많이 해. 혜원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친구들이 있어? 나랑 놀아줘. 그럼. 혜원이는 예쁘고 착하니까 친구들이 많이 좋아할 거야. 한편 용왕님은 회사에 지각할 뻔하면서도 걱정하고 있었어요. 물결아, 정말 괜찮을까? 혜원이가 유치원에서 혹시라도. 여보, 아직 4살이에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용왕님의 걱정이 틀리지 않았어요. 유치원에 도착한 혜원이.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안녕, 혜원아. 나는 민지 선생님이야. 안녕하세요. 혜원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혜원이가 인사하는 순간 교실, 어항 속 물고기들이 모두 일제히 혜원이 쪽으로 헤엄쳐 왔어요. 어? 물고기들이 왜 저래? 선생님이 신기해했어요. 물고기들이 나한테 인사하는 것 같아요. 혜원이가 손을 흔들자 물고기들도 지느러미를 흔드는 것처럼 보였어요. 와, 정말 신기하다. 다른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너 이름이 뭐야? 나는 혜원이야. 혜원이는 물고기랑 얘기할 수 있어? 응, 물고기들이 안녕하래.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혜원이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첫 수업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오늘은 그림 그리기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려보세요. 혜원이는 크레용을 들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바다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혜원이가 파란 크레용으로 바다를 칠하는 순간 종이가 살짝 젖기 시작한 거예요. 어? 선생님, 제 종이가 젖어요. 어떻게 젖지? 선생님이 다가와서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종이가 젖었는데 그림이 더 예뻐 보였어요. 마치 진짜 바닷물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혜원아, 어떻게 이렇게 그렸어? 그냥 그렸는데요? 혜원이도 자신이 뭘 했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모두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혜원이가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어요. 그런데 컵을 입으로 가져가기도 전에 물이 저절로 혜원이 입으로 들어왔어요. 우와, 혜원이 마법사야. 옆에서 보던 친구가 소리쳤어요. 마법사? 응, 물이 저절로 움직였어. 다른 아이들도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혜원아, 다시 해봐. 어떻게 하는 거야? 혜원이는 어리둥절했어요. 자신도 어떻게 하는 건지 몰랐거든요. 나도 모르겠어. 그냥 되는 거야. 오후 놀이 시간. 아이들이 모두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어요. 혜원이는 모래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모래성을 만들려고 물을 가져와야 했어요. 물이 필요한데 혜원이가 중얼거리는 순간 어디선가 물이 나타나서 모래를 적셔주기 시작했어요. 어? 물이 어디서 나왔지? 친구들이 신기해하며 모여들었어요. 혜원이가 또 마법을 부렸어. 혜원이는 정말 마법사구나. 아이들이 혜원이를 마법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혜원이는 좋아하면서도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하원 시간이 되어 물결이가 혜원이를 데리러 왔어요. 혜원아, 오늘 유치원 어땠어? 재미있었어. 친구들이 나를 마법사래. 마법사? 물결이가 깜짝 놀랐어요. 응, 물고기랑 얘기하고 물도 움직이고. 물결이는 민지 선생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혹시 혜원이가 뭔가 이상한 일을. 아, 혜원이가 정말 특별한 아이네요. 물고기들이랑 친하고 그림도 신기하게 그리고 아이들이 혜원이를 마법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군요. 물결이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혜원이의 능력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원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정말 마법사야? 글쎄, 혜원이는 특별한 아이야. 특별하다는 게 뭐야?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뜻이야. 다르면 안 좋은 거야? 물결이가 혜원이를 꼭 안아줬어요. 아니야, 특별한 건 좋은 거야. 혜원이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뜻이야. 집에 도착해서 용왕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어요. 여보, 혜원이가 유치원에서. 용왕님은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혜원이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아직은 괜찮을 거예요.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마법이라고 생각할 거고 어른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날 밤, 혜원이는 용왕님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나는 왜 다른 애들과 달라? 용왕님이 혜원이를 무릎에 앉혔어요. 혜원아, 아빠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혜원이도 특별한 거야. 아빠도 마법사야? 응, 비슷한 거지. 그럼 우리는 마법사 가족이야? 용왕님과 물결이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런 셈이지. 혜원이가 기뻐하며 박수를 쳤어요. 그러자 집 앞 모든 화분에서 꽃들이 한꺼번에 피어났어요. 우와, 꽃들이 피었어. 혜원이는 자신의 능력이 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가족이 특별하다는 것이 좋았어요. 그리고 용왕님과 물결이도 혜원이의 순수한 마음을 보며 흐뭇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혜원이가 자라면서 이 능력들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래도 지금은 혜원이가 행복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아이, 혜원이의 성장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였으니까요. 제3부 첫 번째 상처. 혜원이가 5살이 되던 해 여름, 유치원에서 물놀이 행사가 열렸어요. 오늘은 모든 친구들이 물놀이를 할 거예요. 민지 선생님이 신나게 말했어요. 아이들은 모두 수영복을 입고 운동장에 설치된 작은 수영장으로 모여들었어요. 혜원이도 엄마가 사준 예쁜 수영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요. 우와, 혜원이 주변 물이 반짝반짝해. 진짜다. 왜 혜원이 있는 곳만 물이 예뻐? 혜원이가 물에 들어가자 물이 맑은 바닷물처럼 투명해지면서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혜원아, 어떻게 한 거야? 친구들이 몰려들었어요. 혜원이는 자신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나도 몰라. 그냥 들어갔는데 그때 한 친구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혜원이는 정말 물의 요정이야. 아이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혜원이는 기뻐하면서도 조금 어색했어요. 물놀이가 계속되는 동안 더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혜원이가 손을 휘휘 돌리면 물이 예쁜 소용돌이를 만들었고, 혜원이가 웃으면 물방울들이 무지개빛으로 반짝였어요. 선생님, 혜원이가 마법을 부려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소리쳤어요. 민지 선생님도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정말 신기하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이상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한 아이가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혜원이는 괴물인가 봐. 괴물? 다른 아이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무서워. 혜원이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어요. 괴물이라는 말이 뭔지는 몰랐지만 좋지 않은 말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나 괴물 아니야. 혜원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수영장 물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어? 갑자기 물이 차가워졌네? 혜원이가 우는 것 같은데? 혜원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눈물이 물에 떨어지자 수영장 전체가 슬픈 분위기로 변했어요. 혜원아, 괜찮아? 민지 선생님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 괴물이에요? 아니야, 혜원이는 괴물이 아니야. 특별한 아이야. 하지만 혜원이는 이미 상처를 받은 상태였어요. 하원 시간에 물결이가 혜원이를 데리러 왔을 때 혜원이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혜원아, 오늘 물놀이 어땠어? 혜원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 있었어? 엄마, 나 괴물이야? 물결이의 마음이 찡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친구들이. 나는 사람이 아니래. 물결이가 혜원이를 꼭 안아줬어요. 혜원아, 넌 괴물이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딸이야. 그럼 왜 나만 달라? 다른 건 나쁜 게 아니야. 특별한 거야. 특별한 게 좋은 거야? 그럼 혜원이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잖아. 집에 와서 용왕님에게 오늘 일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혜원이가 오늘. 용왕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결국 시작됐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혜원이와 진지하게 이야기해봐야겠어요. 그날 밤 용왕님이 혜원이 방에 들어갔어요. 혜원아, 아빠랑 이야기 좀 할까?
혜원이가 인형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아빠, 나는 정말 다른 아이들과 달라? 용왕님이 혜원이 옆에 앉았어요. 그래, 혜원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 혜원이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야. 혜원이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어. 특별한 힘? 그래. 물과 친구가 될 수 있고, 물고기들과 이야기할 수 있고, 아름다운 마법을 부릴 수 있어. 그럼 나는 마법사야? 응, 그런 셈이지. 아주 특별한 마법사. 혜원이가 조금 밝아졌어요. 아빠도 마법사야? 응, 아빠도 마법사야. 그럼 왜 아이들은 나를 무서워해? 용왕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것을 때로는 무서워해. 하지만 혜원이가 나쁜 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혜원이의 마법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좋은 마법이야. 시간이 지나면 친구들도 알게 될 거야. 혜원이가 용왕님을 꼭 안았어요. 아빠, 나는 좋은 마법사가 될 수 있을까? 물론이야. 혜원이는 이미 좋은 마법사야. 제4부 초등학교 입학. 혜원이가 7살이 되어 드디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날이 왔어요. 혜원아, 오늘부터 초등학생이야. 물결이가 혜원이에게 새 가방을 메어주며 말했어요. 초등학교는 유치원과 달라? 응. 더 많은 걸 배우고 더 큰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 혜원이는 설레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유치원에서의 일이 생각났거든요. 엄마, 나 또 이상한 아이라고 할까? 그런 말 하지 마. 혜원이는 특별한 아이야. 학교에 도착하니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있었어요. 혜원이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1학년 3반 친구들, 여기로 모여주세요. 담임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젊고 친절해 보이는 선생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바다 선생님이에요. 바다? 혜원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선생님, 이름이 바다라니. 네, 바다예요. 재미있죠? 혜원이가 선생님에게 친근감을 느꼈어요. 첫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자기소개 시간이었어요. 자, 이제 한 명씩 앞에 나와서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아이들이 하나씩 나와서 이름과 좋아하는 것을 말했어요. 혜원이 차례가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혜원이에요. 저는 물을 좋아해요. 물을 좋아한다고? 수영을 좋아하는 거야? 김바다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아니요. 그냥 물이요.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물을 좋아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혜원이가 설명하려다가 그만두었어요. 설명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쉬는 시간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교실 뒤쪽에 있는 어항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물고기가 3마리 있네. 금붕어랑 열대어구나. 혜원이도 어항에 다가갔어요. 그런데 혜원이가 어항에 가까이 가자 물고기들이 모두 혜원이 쪽으로 헤엄쳐 왔어요. 물고기들이 혜원이를 따라다녀. 정말이다. 어떻게 한 거야? 아이들이 신기해했어요. 나도 몰라. 그냥 와서 보고 있었는데. 혜원이가 손을 어항에 가까이 대자 물고기들이 더 가까이 왔어요. 마치 혜원이와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혜원이는 물고기와 친구야? 응, 그런 것 같아. 김바다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정말 신기하네. 물고기들이 혜원이를 좋아하나 봐. 선생님, 혜원이가 특별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말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급식실에서 밥을 먹는데 혜원이가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어요. 그런데 또 그 일이 일어났어요. 컵을 기울이지도 않았는데 물이 저절로 혜원이 입으로 들어온 거예요. 혜원이 마술 부렸다. 옆에 앉은 친구가 소리쳤어요. 마술? 응, 물이 저절로 움직였어. 다른 아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혜원아, 다시 해봐. 어떻게 하는 거야? 혜원이는 당황했어요. 나도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 거짓말이야. 분명히 뭔가 했을 거야. 한 아이가 의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몰라. 혜원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오후 미술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자유화를 그리는 시간이었어요. 혜원이는 바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파란 크레용으로 바다를 칠하는데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혜원이가 그리는 부분이 진짜 물처럼 촉촉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와, 혜원이 그림에서 물이 흘러나올 것 같아. 정말이야. 어떻게 그렸어?
김바다 선생님도 놀라서 혜온이 그림을 자세히 봤어요. 혜온아,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구나.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좋게만 본 건 아니었어요. 이상해. 그림이 왜 저래? 뭔가 무서워. 몇몇 아이들이 혜온이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학교 시간에 물결이가 혜온이를 데리러 왔어요. 혜온아, 첫날 어땠어? 좋았어. 바다 선생님이 친절하셔. 바다 선생님? 담임 선생님 이름이 김바다예요. 물결이가 웃었어요. 정말? 혜온이랑 잘 맞겠네. 하지만 혜온이는 또 걱정이 생겼어요. 엄마, 나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어떤 일? 물고기들이 나한테 와서 인사하고 물이 또 움직이고 물결이가 혜온이의 손을 잡았어요. 혜온아, 그건 나쁜 일이 아니야. 하지만 친구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친구들도 혜온이가 좋은 아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집에 와서 용왕님에게 오늘 일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혜온이가 학교에서도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 혜온이가 좀 더 자신의 능력을 이해할 나이가 됐어요.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천천히 가르쳐줘야죠. 혜온이가 자신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혜온이가 말했어요. 아빠, 나는 언제까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평생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럼 계속 다른 아이들과 달라요? 그렇지. 하지만 그게 혜온이만의 특별함이야. 혜온이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가끔은 평범한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용왕님과 물결이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혜온이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혜온아, 평범한 것과 특별한 것 중에 뭐가 더 좋은 걸까? 모르겠어요. 아빠는 혜온이가 특별한 게 좋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잖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혜온이의 능력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 혜온이가 조금 밝아졌어요. 정말요? 정말이야. 언젠가 혜온이도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혜온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과연 자신이 이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혜온이에게 답을 주는 것 같았어요. 제오부 진짜 친구. 혜온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새로운 전학생이 왔어요. 오늘 우리 반에 새 친구가 전학 왔어요. 소개해볼까? 김바다 선생님이 말씀하시자 키가 작고 안경을 쓴 남자아이가 앞으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강민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강민이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 같았어요.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쟤 되게 조용해 보인다. 말도 별로 안 하네. 혜온이는 강민이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뭔가 자신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쉬는 시간에 강민이는 혼자 교실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혜온이가 다가갔어요. 안녕, 나는 혜온이야. 응, 안녕. 강민이가 작게 대답했어요. 전학 오기 전에는 어디 살았어? 부산이요. 바다 근처에서. 바다? 혜온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매일 바다를 봤어요. 파도 소리도 듣고. 바다가 어때? 예뻐요. 특히 아침에는 햇빛이 반짝반짝해서 강민이가 말하는 동안 교실, 어항의 물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혜온이만 그걸 느꼈어요. 너도 바다를 좋아해? 응, 나도 물을 좋아해. 두 아이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점심시간에 혜온이와 강민이는 함께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혜온아, 너는 뭔가 특별한 것 같아. 특별하다니? 아이들이 너를 신기해하더라. 물고기랑 친하다고. 혜온이가 잠깐 망설였어요. 강민이에게 진실을 말해도 될까요? 너는 무서워하지 않을 것 같아. 무서워한다니? 혜온이가 물컵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물이 살짝 올라왔어요. 강민이의 눈이 커졌어요. 우와, 어떻게 한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되는 거야. 신기해, 무섭지 않아. 혜온이가 안도했어요. 정말? 다른 애들은 이상하다고 하던데. 이상한 게 아니야. 멋있어. 그때부터 혜온이와 강민이는 절친이 되었어요.
어느 날 체육 시간에 수영장에 갔어요. 혜원이는 항상 수영 시간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능력이 너무 드러나거든요. 자, 오늘은 자유형 연습을 해볼까요? 체육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하나씩 수영을 시작했어요. 혜원이 차례가 되었어요. 혜원이가 물에 들어가자 물이 자연스럽게 혜원이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물살이 부드러워지고 혜원이가 헤엄치기 쉽게 도와줬어요. 우와, 혜원이 엄청 빨라. 물고기 같아. 혜원이가 너무 빠르게 헤엄쳐서 선생님도 놀랐어요. 혜원아, 수영 배운 적 있어? 아니요. 그냥 좋아해서요. 수영이 끝나고 강민이가 혜원이에게 말했어요. 혜원아, 너 수영할 때 뭔가 달랐어. 달랐다니? 물이 너를 도와주는 것 같았어. 혜원이가 깜짝 놀랐어요. 강민이가 그것까지 알아차리다니. 너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지? 혜원이가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하지만 비밀이야. 당연히 비밀로 할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거야? 아빠가. 특별한 사람이래. 아빠가? 응.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지만 강민이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언젠가 알려줄 수 있을 때 말해줘. 혜원이는 강민이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제육부 비밀을 아는 친구. 며칠 후, 혜원이와 강민이는 학교 근처 한강공원에서 놀고 있었어요. 와, 한강이 정말 크다. 강민이가 감탄했어요. 나는 여기서 자주 놀아. 물이 좋아 보여. 혜원이가 한강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 혜원아, 왜 그래? 저기, 물이 더러워진 것 같아. 정말로 한강 일부분이 탁해져 있었어요. 쓰레기가 떠 있고 물고기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물고기들이 괴로워해. 혜원이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물고기 말을 알아들어? 조금. 혜원이가 물가에 다가가서 손을 물에 담갔어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혜원이 주변의 물이 점점 맑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쓰레기들이 모이고 물이 깨끗해졌어요. 우와, 대박! 강민이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혜원아,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기뻐. 혜원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환경을 지킬 수 있잖아. 그럴까? 당연하지. 너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혜원이가 웃었어요. 강민이와 함께 있으면 자신이 특별한 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한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야, 너희들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쓰레기를 버리려던 아저씨였어요. 아저씨, 쓰레기를 강에 버리면 안 돼요. 강민이가 용감하게 말했어요. 뭐? 꼬마가 어른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아저씨가 화를 냈어요. 물고기들이 아파해요. 혜원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물고기가 뭐 어쨌다고? 아저씨가 더 화내며 쓰레기를 강에 던지려 했어요. 그 순간 혜원이가 화가 났어요. 그러자 갑자기 한강물이 솟구쳐 올라서 아저씨의 쓰레기를 다시 육지로 밀어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아저씨가 당황했어요. 아저씨, 자연히 화가 난 것 같아요. 강민이가 재빨리 말했어요. 아저씨는 무서워하며 쓰레기를 주워들고 황급히 도망갔어요. 혜원아, 방금 내가 한 거지? 응, 너무 화가 나서. 멋있었어. 환경을 지키는 슈퍼히어로 같았어. 혜원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강민아, 고마워. 뭐가?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아서. 이상할 게 뭐 있어? 너는 특별하고 멋진 친구야.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와서 혜원이는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엄마, 오늘 강민이랑 한강에서. 강민이? 응, 내 제일 친한 친구야. 그런데 강민이가 내 능력을 알고도 무서워하지 않아. 물결이가 놀랐어요. 능력을 알려줬다고? 응. 그런데 강민이는 오히려 멋있다고 해줘. 정말? 응. 그리고 오늘 한강에서 쓰레기 버리는 아저씨한테 혜원이가 오늘 일을 자세히 말해줬어요. 물결이는 걱정되면서도 뿌듯했어요. 혜원이가 자신의 능력을 좋은 일에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혜원아, 강민이는 정말 좋은 친구구나.
응. 강민이는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줘. 용왕님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물결이가 오늘 일을 이야기해줬어요. 여보, 혜원이가 오늘 강민이라는 친구 말이죠? 용왕님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혹시 그 아이에 대해 뭔가 아세요? 글쎄요. 우연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무슨 뜻이에요? 강민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부산 바다에서 왔다는 것도 설마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혜원이에게는 좋은 친구인 것 같네요. 그날 밤 혜원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강민이 같은 친구가 있어서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창밖 한강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혜원이의 밝아진 마음을 비춰주는 것 같았어요. 제7부 더 커진 능력. 혜원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혜원아, 일어나. 엄마가 깨우러 왔는데 혜원이 방 안이 이상했어요. 공중에 작은 물방울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거든요. 어머, 이게 뭐야? 물결이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응? 엄마! 혜원이가 눈을 뜨자 물방울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혜원아, 방금 방 안에 물방울이. 정말요? 나는 못 봤는데. 혜원이도 신기해했어요. 학교에 가는 길에 강민이와 만났어요. 혜원아, 오늘 뭔가 달라 보여. 달라 보인다니? 응, 더 반짝반짝해. 정말로 혜원이 주변에는 미세한 반짝임이 있었어요. 햇빛이 혜원이 주변에서 예쁘게 굴절되고 있었거든요. 나도 잘 모르겠어. 오늘 아침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혜원이가 아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어요. 능력이 더 강해지는 건가? 그런 것 같아. 조금 무서워. 괜찮아. 나도 도와줄게. 교실에 들어가자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혜원이가 지나가는 곳마다 화분의 꽃들이 더 싱싱해졌어요. 어? 우리 반 화분들이 갑자기 예뻐졌네? 김바다 선생님이 신기해하셨어요. 정말이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시들시들했는데 첫 번째 수업은 과학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물의 성질에 대해 배우는 날이었어요. 자, 물은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어요. 선생님이 설명하시는데 혜원이가 실험용 물을 바라보자 물이 살짝 반응했어요. 어? 물이 왜 움직이지? 선생님이 당황하셨어요. 바람이 불었나? 창문은 다 닫혀 있었어요. 혜원이가 당황해서 더 집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물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혜원아, 진정해. 강민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혜원이가 깊게 숨을 쉬자 물이 다시 잠잠해졌어요. 이상하네. 뭔가 오늘 물이 이상해.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쉬는 시간에 강민이와 혜원이는 화장실에서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혜원아, 오늘 능력이 평소보다 강한 것 같아. 나도 그래. 조절이 잘 안 돼. 왜 그럴까? 모르겠어. 뭔가 몸 안에서 새로운 힘이 자라나는 느낌이야. 무서워? 조금. 만약 조절 못하면 어떡하지? 괜찮아.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으러 갔는데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혜원이가 급식실에 들어가자 모든 물이 담긴 용기들이 살짝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 지진이야?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땅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물만 흔들리고 있었어요. 혜원이가 급하게 급식실을 나왔어요. 그러자 흔들림이 멈췄어요. 강민아, 이거 진짜 큰일인 것 같아. 혜원아, 집에 가서 아빠한테 말해봐야겠어. 그래야겠어. 오후 수업 시간에도 계속 문제가 생겼어요. 혜원이가 집중할 때마다 교실 어항에 물이 출렁거렸어요. 다행히 다른 아이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혜원이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학교 시간에 강민이가 혜원이를 집까지 바래다 줬어요. 혜원아, 괜찮을 거야. 고마워, 강민아. 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우리는 친구잖아. 집에 들어가자 용왕님이 벌써 와 계셨어요. 혜원아, 왔구나.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지? 아빠, 어떻게 아세요? 아빠도 느꼈어. 혜원이의 능력이 성장하고 있구나. 성장한다고요? 응. 혜원이가 자라면서 능력도 함께 자라는 거야. 물결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여보,
혹시 위험한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다만 혜원이가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어떻게요? 용왕님이 혜원이를 무릎에 앉혔어요. 혜원아, 아빠가 가르쳐 줄게. 정말요? 응. 하지만 비밀이어야 해. 제8부 아빠의 특별한 수업 그날 밤, 용왕님은 혜원이를 몰래 한강으로 데리고 갔어요. 아빠, 왜 밤에 나왔어요? 혜원이에게 특별한 걸 가르쳐 주려고. 한강가에 도착하자 용왕님이 손을 물에 담갔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강물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물이 공중으로 올라와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었어요. 우와, 아빠, 진짜 대단해. 혜원이도 할 수 있어. 정말요? 응. 하지만 마음을 차분하게 가져야 해. 용왕님이 혜원이에게 명상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숨을 깊게 쉬고 물의 소리에 집중해봐. 혜원이가 눈을 감고 숨을 깊게 쉬었어요. 그러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이제 물에게 인사해봐. 물에게 인사요? 응, 물도 살아있는 친구야. 혜원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물에 담갔어요. 안녕, 물아. 그러자 물이 부드럽게 혜원이 손을 감쌌어요. 우와, 따뜻해. 물이 혜원이를 반기고 있어. 정말? 응. 이제 물에게 부탁해봐. 조금만 올라와 달라고. 혜원이가 마음속으로 물에게 부탁했어요. 그러자 물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성공했어. 아빠. 잘했어. 혜원아. 이제 어떻게 해요? 천천히 내려달라고 부탁해봐. 혜원이가 또 마음속으로 부탁하자 물이 부드럽게 내려갔어요. 와, 신기해. 중요한 건 물과 친구가 되는 거야. 억지로 조종하려고 하면 안 돼. 친구가 되는 거요? 응. 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 명령하는 게 아니야. 용왕님이 혜원이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줬어요. 혜원아, 이 능력은 아주 특별한 거야. 얼마나 특별해요? 바다와 강, 모든 물과 이야기할 수 있어. 그리고 물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치료할 수도 있어. 정말요? 응. 하지만 이 능력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써야 해. 어떻게요? 물이 더러워졌을 때 깨끗하게 해주고, 가뭄이 들었을 때 비를 내려주고, 혜원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와, 그럼 나는 지구를 도와줄 수 있는 거네요. 그래, 혜원이는 지구의 특별한 수호자야. 수호자? 응, 물을 지키는 수호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원이가 물어봤어요. 아빠, 엄마는 알고 있어요? 응, 엄마도 알고 있어. 그럼 왜 엄마는 능력이 없어요? 엄마는 다른 종류의 특별함이 있어. 바다를 연구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잖아. 아, 그렇구나. 혜원아, 이 비밀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강민이에게도, 강민이한테도요? 하지만 강민이는 내 친구인데, 강민이는 좀 특별한 친구야. 어떻게 특별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다음날 학교에서 혜원이는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연습해봤어요. 과학 시간에 또 물 실험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혜원이가 차분하게 물에게 부탁했어요. 물아, 조용히 있어줄래? 물이 말을 들었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혜원아, 뭔가 달라졌어. 강민이가 신기해했어요. 어떻게? 더 안정적이야. 어제까지는 조금 무서웠는데 오늘은 따뜻한 느낌이야. 혜원이가 웃었어요. 아빠가 가르쳐 주셨어. 뭘 가르쳐 주셨는데? 물과 친구가 되는 법. 친구가 되는 법? 응. 명령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거래. 강민이가 감탄했어요. 너희 아빠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응.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분이야. 쉬는 시간에 혜원이는 화장실 세면대에서 몰래 연습해봤어요. 수돗물에게 조용히 부탁했어요. 안녕, 물아. 예쁘게 나와줄래? 물이 부드럽게 흘러나왔어요. 고마워, 물아. 혜원이가 웃으며 손을 씻었어요. 그때 강민이가 들어왔어요. 혜원아, 뭐해? 그냥 손 씻고 있었어. 뭔가 기분이 좋아 보여. 응, 내 능력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강민아, 고마워. 뭐가? 항상 내 편이 되어줘서. 당연하지. 우리는 친구잖아. 두 아이가 웃으며 교실로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로 혜원이의 능력은 더 안정적이 되었어요. 물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운 덕분에
더 이상 조절하기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혜원이는 자신의 능력이 세상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욱 자랑스러워했어요. 밤마다 창문을 열고 한강을 바라보며 물에게 인사했어요. 안녕, 한강아. 오늘도 고마워. 한강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며 혜원이에게 답하는 것 같았어요. 제구부 정체성의 혼란. 혜원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더 깊은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혜원아, 오늘 진로 상담 수업이 있어. 김바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로 상담이요? 응. 너희가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야. 아이들이 하나씩 자신의 꿈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이 될래요. 저는 축구선수요. 혜원이 차례가 되었어요. 혜원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좋아하는 게 없어? 좋아하는 건 있는데 말하기 어려워요. 뭔데? 말해봐. 아이들이 재촉했어요. 저는 바다를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바다를 지킨다고? 어떻게? 바다가 더러워지지 않게 하고 물고기들을 보호하고. 혜원이가 말하는 동안 창밖 화단의 꽃들이 더 싱싱해지기 시작했어요. 혜원이는 정말 특별한 꿈을 가지고 있네요. 김바다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몇몇 아이들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바다를 지킨다니. 좀 이상하지 않아? 그냥 해양생물학자가 되겠다고 하면 되는데. 혜원이는 자신이 왜 다른 아이들처럼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지 답답했어요. 집에 와서 혜원이는 혼자 방에서 고민했어요. 나는 대체 뭐지? 인간이야? 아니면 다른 존재야? 거울을 보면 평범한 아이 같은데 자신에게는 다른 아이들에게 없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때 용왕님이 방에 들어오셨어요. 혜원아,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고 있어? 아빠, 나는 정말 인간이 맞아요? 용왕님이 혜원이 옆에 앉으셨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해? 다른 애들은 다 평범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하다고? 바다를 지키고 싶다고 말했더니 애들이 이상하게 봐요. 용왕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혜원아, 내가 특별한 건 맞아.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그럼 저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너는 인간이기도 하고 바다의 아이이기도 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엄마는 인간이고 아빠는 바다에서 온 존재니까 너는 둘 다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거야. 혜원이가 더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인간 세계? 아니면 바다? 둘 다야. 그래서 내가 더 특별한 거고. 강민이와 놀고 있을 때도 혜원이의 고민은 계속되었어요. 강민아, 너는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 응? 갑자기 웬 철학적인 질문이야? 그냥 가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강민이가 혜원이를 진지하게 바라봤어요. 혜원아, 너는 너야. 착하고 친구들을 도와주고 자연을 사랑하는 혜원이. 하지만 나는 다른 애들과 달라. 다른 게 나쁜 건 아니잖아. 오히려 내가 특별해서 좋아. 정말, 정말이야. 너 같은 친구는 세상에 없어. 혜원이가 조금 위로받았어요. 어느 날 과학 시간에 바다 생태계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바다는 지구의 허파와 같아요. 산소를 만들어주고 기후를 조절해줘요.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동안 혜원이는 마음이 아팠어요. 바다가 아프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지금 바다는 많이 아파요. 플라스틱 쓰레기와 기름 때문에. 혜원이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러자 교실 어항의 물고기들이 모두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혜원아, 괜찮아? 강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바다가 아파하는 것 같아. 내가 그걸 느낄 수 있어? 혜원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혜원이는 용왕님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제가 바다의 아픔을 느끼는 게 정상인가요?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바다의 아이라는 증거야. 그럼 저는 평생 바다의 아픔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자라서 바다를 치료할 수 있어. 정말요? 정말이야. 그게 바로 내가 태어난 이유야. 혜원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제10부 첫 번째 사명. 혜원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 봄, 큰일이 일어났어요.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는 소식이 있었어요. 서해안 일대에 원인불명의 적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물고기들이 대량으로 죽어가고 있어 어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혜원이는 뉴스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바다의 아픔이 그대로 전해져 왔거든요. 엄마, 저 바다 좀 보러 갈 수 있을까요? 갑자기 왜? 그냥 보고 싶어요. 물결이도 마침 그 지역 조사를 나가야 해서 혜원이를 데리고 갔어요. 바다에 도착하니 정말 끔찍한 광경이었어요. 바닷물이 붉게 변해 있고 죽은 물고기들이 해변에 떠밀려와 있었어요. 냄새가 너무 심해. 다른 사람들은 냄새 때문에 코를 막았지만 혜원이는 그보다 바다의 고통이 더 견디기 어려웠어요. 아파. 너무 아파. 혜원이가 중얼거렸어요. 혜원아,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혜원이는 몰래 바닷가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손을 물에 담갔어요. 바다야, 괜찮아? 바다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아파. 도와줘. 혜원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눈물이 바닷물에 떨어지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혜원이 주변의 바닷물이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물이 좀 깨끗해졌네? 연구원 한 분이 신기해했어요. 혜원이는 급하게 손을 뺐어요.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바다를 더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혜원이는 용왕님에게 말했어요. 아빠, 오늘 바다가 너무 아파했어요. 많이 힘들었지? 네. 그런데 제가 손을 담그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용왕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네. 하지만 조금밖에 못했어요. 사람들이 볼까봐. 혜원아, 이제 내가 진짜 능력을 사용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어떡해요? 오늘 밤에 아빠와 함께 다시 가보자. 그날 밤, 용왕님과 혜원이는 조용히 바닷가로 나갔어요. 혜원아, 이제 마음껏 해봐. 정말요? 응. 바다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혜원이가 바다에 다가가서 두 손을 물에 담갔어요. 바다야, 내가 도와줄게.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혜원이를 중심으로 바닷물이 점점 맑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붉었던 물이 푸른색으로 돌아오고 죽었던 물고기들이 다시 생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우와, 이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바로 내 진짜 능력이야. 혜원이는 계속 집중했어요. 바다의 아픔을 자신이 흡수해서 치료해주는 느낌이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자 해당 지역의 바다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아빠, 저 정말 해낸 거예요? 그래,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아직 다른 곳도 아픈 것 같아요. 천천히 하자. 내가 너무 무리하면 안 돼. 다음날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이 나왔어요. 어제 밤 서해안 적조 현상이 갑자기 호전되었습니다. 과학자들도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혜원이는 뿌듯했어요. 자신이 정말 바다를 도왔다는 게 신기했어요. 학교에서 강민이가 말했어요. 혜원아, 뉴스 봤어? 바다가 갑자기 깨끗해졌대. 정말? 다행이다. 너 어젯밤에 뭐 했어? 혜원이가 당황했어요. 강민이가 혹시 눈치챈 걸까요? 그냥 잤어. 그래? 뭔가 내가 관련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너 바다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달라져. 마치 정말 아는 것처럼. 혜원이는 강민이의 눈치가 너무 빨라서 놀랐어요. 강민아, 혹시 나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응? 갑자기 왜? 너도 뭔가 특별한 것 같아. 강민이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그냥 평범한 아이야. 정말? 너는 항상 내 마음을 알아주잖아. 그리고 바다 얘기할 때 눈빛이 달라져. 강민이가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혜원아, 사실 나도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왜? 언젠가는 말해줄게. 약속할게. 혜원이는 강민이도 자신처럼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용왕님이 말씀하셨어요. 혜원아, 오늘 내가 한 일이 정말 대단했어. 정말요? 응.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해. 왜요? 내 능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 사람들이 눈치챌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천천히 배워가자.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혜원이는 자신의 첫 번째 사명을 완수했다는 뿌듯함과 동시에 앞으로 더 큰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달빛에 반짝이며 마치 혜원이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어요. 제11부 중학생이 된 용왕의 딸 혜원이가 13세가 되어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혜원아, 중학교 첫날이야. 긴장되지? 물결이가 교복을 입은 혜원이를 보며 감격했어요. 조금요.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많이 다를까요? 그럼 이제 어른스러워져야 해. 하지만 혜원이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따로 있었어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자신의 능력이 더 불안정해지고 있었거든요. 학교에 도착하니 1학년 3반 교실이었어요. 박민희도 같은 반이 되어서 다행이었어요. 혜원아, 우리 같은 반이네. 정말 다행이야.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담임 박혜양입니다. 박혜양? 혜원이가 또 바다와 관련된 이름에 놀랐어요. 자기소개 시간이 되었어요. 혜원이는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이혜원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취미나 특기가 있나요? 수영을 좋아해요. 이번에는 무난하게 넘어갔어요. 하지만 첫 번째 문제는 점심시간에 일어났어요. 급식실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앞에 있던 3학년 선배가 혜원이를 밀었어요. 야, 1학년이 뭔데 이렇게 당당해? 혜원이가 넘어질 뻔했어요. 그 순간 화가 났어요. 그러자 갑자기 급식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누수인가? 갑자기 왜 물이? 혜원이가 급하게 마음을 진정시키자 물이 멈췄어요. 이상하네. 방금 분명히 물이 떨어졌는데 박민희가 혜원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혜원아,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혜원이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감정이 더 이상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후 체육 시간에는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수영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혜원이는 항상 수영 시간이 조심스러웠지만 이번에는 더욱 긴장되었어요. 자, 오늘은 자유형 25m를 재겠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아이들이 하나씩 수영을 시작했어요. 혜원이 차례가 되었어요. 이혜원, 준비. 혜원이가 수영장에 들어가는 순간 물이 반응했어요. 수영장 전체의 물이 혜원이를 환영하는 것처럼 따뜻해졌어요. 물이 갑자기 따뜻해졌네? 정말이다. 왜 그럴까? 혜원이는 당황해서 서둘러 수영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물이 너무 잘 도와줘서 평소보다 훨씬 빨리 헤엄쳤어요. 우와, 이혜원 엄청 빨라. 거의 선수급인데? 시간 재지 말고 그냥 보자. 혜원이는 25m를 15초 만에 완주했어요. 거의 선수 수준의 기록이었어요. 이혜원, 너 수영 배운 적 있어? 아니요. 그냥 좋아해서요. 학교 수영부에 들어가 보는 게 어때? 혜원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눈에 띄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교 후 강민이와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서 강민이가 말했어요. 혜원아, 오늘 뭔가 이상했어. 뭐가? 급식실에서 갑자기 물이 떨어진 것도 그렇고 수영할 때도 그렇고. 그냥 우연이야. 정말? 너 혹시 화났을 때 물이 반응하는 거 아니야? 혜원이가 깜짝 놀랐어요. 강민이가 너무 정확하게 알아차렸어요. 그런 건 아니야. 혜원아,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나는 내 편이니까. 혜원이가 고민하다가 작게 고백했어요. 사실 요즘 감정 조절이 잘 안 돼. 어떻게? 화나거나 놀라면 물이 이상하게 움직여. 강민이가 혜원이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정말, 정말이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집에서 혜원이는 용왕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아빠, 제가 점점 이상해져요. 어떻게? 감정 조절이 안 돼요. 화나면 물이 막 움직이고. 용왕님이 혜원이를 안아주셨어요. 혜원아,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자연스럽다고요? 응. 사춘기가 되면서 내 안에 힘이 더 강해지고 있어. 감정과 연결되는 것도 당연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해.
물결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여보, 학교에서 들킬까봐 걱정돼요. 조금 더 지켜봅시다. 혜원이가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하지만 혜원이의 중학교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제12부 사춘기의 폭풍. 혜원이가 중학교 생활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수학 시간이었어요. 혜원이는 수학을 어려워했어요. 이혜원, 이 문제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방정식을 써놓고 혜원이를 지목했어요. 혜원이는 당황했어요. 전혀 모르는 문제였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는데. 죄송해요. 그때 반 아이들이 키득거리기 시작했어요. 혜원이 수학 못하네. 수영만 잘하나? 혜원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창피하고 화가 났어요. 그 순간 교실 뒤쪽 정수기에서 물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정수기가 고장났나? 선생님이 당황해서 정수기를 확인하러 갔어요. 혜원이는 급하게 감정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고장이 아닌데 왜 물이. 그때 강민이가 혜원이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혜원아, 심호흡해. 혜원이가 깊게 숨을 쉬자 정수기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쉬는 시간에 강민이가 혜원이를 옥상으로 데려갔어요. 혜원아, 이러다가 들켜.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하지? 차분해져야 해. 화낼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돼. 그때 갑자기 3학년 선배들이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여기 1학년들이 뭐해? 선배들 죄송해요. 저희가 내려갈게요. 혜원이와 강민이가 가려고 했는데 한 선배가 길을 막았어요. 잠깐, 너 수영 잘한다는 1학년이지? 네. 우리랑 수영 경기 한번 해볼래? 내기로. 아니요, 괜찮아요. 뭐야? 겁나? 그럼 왜 그렇게 잘난 척해? 혜원이는 잘난 척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수영을 잘했을 뿐이에요. 저는 잘난 척한 적이 없어요. 뭐? 1학년이 선배한테 말대꾸야? 선배가 혜원이를 밀었어요. 혜원이가 넘어지면서 무릎이 까졌어요. 그 순간 혜원이가 정말 화가 났어요.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천둥 소리가 울렸어요. 갑자기 날씨가 비 올 것 같은데? 아직 점심시간인데 하늘이 깜깜해졌어요. 혜원이는 자신의 감정 때문에 날씨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강민아, 나 어떻게 해? 일단 진정해. 깊게 숨 쉬어. 하지만 선배들은 계속 괴롭혔어요. 야, 1학년. 너 때문에 날씨가 이상해진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너 뭔가 이상해. 수영할 때도 그렇고. 그때 정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소나기였어요. 우와, 진짜 비 온다. 아이들이 모두 건물 안으로 피했어요. 혜원이는 비를 맞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나 때문에. 내가 이상한 거야. 강민이가 혜원이를 안아줬어요. 아니야,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넌 특별한 거야. 특별한 게 싫어. 그냥 평범했으면 좋겠어.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혜원이의 슬픔이 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어요. 혜원아, 제발 진정해. 학교 전체가 물바다가 될 거야. 그때 강민이가 혜원이에게 말했어요. 혜원아, 나도 사실 너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어. 뭐? 나도 평범하지 않아. 무슨 뜻이야? 강민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비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도 너와 비슷한 능력이 있어. 정말? 응. 하지만 지금은 비를 멈춰야 해. 같이 해보자. 두 아이가 손을 잡고 마음을 집중했어요. 혜원이는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고, 강민이는 하늘에 집중했어요. 몇 분 후 비가 그쳤어요. 하늘도 다시 맑아졌어요. 우와, 우리가 한 거야? 응, 우리가 함께 하니까 되네. 강민아, 고마워. 그리고 너희 비밀 들려줘서 고마워. 우리는 같은 편이니까. 그날 이후로 혜원이와 강민이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비밀을 아는 진짜 친구가 된 거였어요. 하지만 혜원이는 아직도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조절하지 못했어요. 사춘기와 함께 더 큰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혜원이는 일기에 썼어요. 오늘 강민이가 자신도 특별하다고 말해줬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게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아직도 내 능력이 무서워. 언제까지 숨기고 살아야 할까?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달빛에 반짝이며 마치 혜원이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제13부 고등학생이 된 용왕의 딸. 혜원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등굣길. 혜원이는 새로운 교복을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로 향했어요. 혜원아, 고등학생이 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학교에서 물 절대 조종하지 마. 물결이가 당부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이제 저도 어른이니까 조심할게요. 하지만 용왕님의 걱정은 태산 같았어요. 물결아, 고등학교라니. 우리 딸이 벌써 이렇게 컸다니. 여보, 감정적으로 되지 마세요. 또 날씨 바뀌어요. 정말로 용왕님이 시무룩해지자 하늘에 살짝 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아빠, 나 늦겠어. 혜원이가 급하게 집을 나섰어요. 새로운 학교, 새로운 교실. 혜원이는 1학년 3반에 배정되었어요. 다행히 강민이도 같은 반이 되었어요. 혜원아, 우리 같은 반이네. 정말 다행이야. 강민이 없었으면 어떡하지? 두 친구는 중학교 때보다 더 가까워진 상태였어요. 서로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친구였거든요. 첫 시간은 체육이었어요. 고등학교 체육관은 중학교보다 훨씬 컸어요. 그리고 수영장도 있었어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가볍게 수영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혜원이는 또 걱정이 되었어요. 수영할 때마다 능력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혜원아, 괜찮을 거야. 평범하게 하면 돼. 강민이가 위로해 주었어요. 하지만 혜원이가 수영장에 들어가는 순간 물이 반가워하듯 살짝 반짝거렸어요. 어? 수영장 물이 갑자기 맑아졌네? 다른 학생들이 신기해했어요. 혜원이는 최대한 평범하게 헤엄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물이 자꾸 도와주려고 해서 평소보다 빨랐어요. 이혜운 학생, 수영 정말 잘하네요. 수영부에 관심 없어요? 체육 선생님이 제안하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혜원이가 정중히 거절했어요. 점심시간에 혜원이와 강민이는 옥상에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혜원아, 오늘도 수영할 때 물이 이상했어. 나도 알아. 조절이 잘 안 돼. 고등학생이 되면서 능력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 강민이의 말이 맞았어요. 혜원이는 요즘 자신의 능력이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강민아, 혹시 너도 그래? 응. 나도 바람을 부르는 게 더 쉬워졌어. 어제는 실수로 우리 집 앞 나무를 너무 세게 흔들어서 아빠가 놀랐어. 두 친구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옥상 문이 열렸어요. 여기 누구 있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3학년 선배가 들어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1학년이에요. 혜원이가 인사했어요. 아, 1학년들이구나. 나는 3학년 이하늘이야. 이하늘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강민이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혹시 하늘이라는 이름이 강민이가 뭔가 알아채는 표정이었어요. 응, 하늘 캔이야. 너희는? 전 혜원이고 이 친구는 강민이에요. 혜원, 강민. 특이한 이름들이네. 바다와 강, 그리고 하늘. 이 하늘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혜원이와 강민이 모두 느꼈어요. 너희들. 혹시 이 하늘이 말하려는 순간 하교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어요. 아, 벌써 하교 시간이네. 다음에 또 보자. 이 하늘이 먼저 나갔어요. 강민아, 방금 그 선배. 응, 나도 느꼈어. 뭔가 우리와 비슷한 기운이. 두 친구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새로운 학교에서 또 다른 특별한 친구를 만난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혜원이는 용왕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아빠, 오늘 이상한 선배를 만났어요. 이상한 선배? 이하늘이라는 3학년 선배인데 뭔가 강민이랑 나처럼 특별한 것 같았어요. 용왕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하늘이라는 이름이라고 했지? 네. 왜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심해라. 하지만 용왕님은 속으로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 천상계에서 혜원이를 찾아 누군가를 보낸 건 아닐까? 그날 밤 용왕님은 파도를 불렀어요.
파도야, 천상계에서 움직임이 있는지 알아봐. 알겠습니다, 용왕님. 혹시 혜온이 공주님과 관련된 일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혜온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능력이 더 강해지고 있어. 이제 천상계에서도 눈치챘을 거야.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혜온이의 진짜 시험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제14부 세계의 힘이 만나다. 며칠 후, 혜온이는 또다시 옥상에서 이하늘 선배를 만났어요. 이번에는 강민이도 함께였어요. 안녕, 혜온아, 강민아. 너희들과 제대로 이야기해보고 싶었어. 이하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요? 혜온이가 궁금해했어요. 너희들,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지? 이하늘의 직접적인 질문에 혜온이와 강민이가 당황했어요. 저희가 왜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강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며칠 전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 특히 너희들이 있을 때. 이하늘이 손을 들자 주변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바람이 아니었어요. 선배도. 혜온이가 놀라서 말했어요. 응, 나도 너희들처럼 특별해. 나는 하늘의 힘을 가지고 있어. 이하늘이 고백했어요. 강민이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저도 바람을 다룰 수 있어요. 강민이가 손을 뻗자 부드러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역시 그렇구나. 그럼 혜온이 너는? 혜온이가 망설이다가 옥상 한쪽에 있는 화분에 다가갔어요. 그리고 손을 대자 시든 꽃이 다시 싱싱해졌어요. 물의 힘이구나. 이하늘이 신기해했어요. 그런데 선배는 어떻게 그런 능력을?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 너희들도 그렇지? 세 친구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 혜온이가 의문을 표했어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이하늘의 말에 강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혜온이랑 나도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었어. 그때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갑자기. 하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날씨 변화가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었어요. 다들 조심해. 이하늘이 소리쳤어요. 먹구름에서 갑자기 검은 번개가 내려쳤어요. 하지만 새 친구를 향해서였어요. 위험해. 혜온이가 본능적으로 손을 뻗자 공중에 물의 방패가 만들어졌어요. 강민이와 이하늘도 동시에 바람으로 번개를 막았어요. 세 사람의 힘이 합쳐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검은 구름이 사라지고 하늘이 다시 맑아졌어요. 우와, 우리가 한 거야? 혜온이가 놀라서 물어보았어요. 응, 우리가 힘을 합치니까 더 강해졌어. 이하늘이 감탄했어요. 그런데 방금 그 검은 번개는 뭐였지? 강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아마 우리를 시험하는 거였을 것 같아. 이하늘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시험이요? 응, 우리가 진짜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세 친구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정말로 뭔가 큰 일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혜온이는 집에서 용왕님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아빠, 오늘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혜온이가 이하늘과 만난 일, 그리고 검은 번개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용왕님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혜온아, 이제 정말로 조심해야겠구나. 왜요? 너의 능력이 이제 완전히 각성되고 있어. 그리고 다른 세계에서도 그걸 눈치채기 시작했어. 다른 세계요? 천상계와 지상계, 그리고 우리 바다의 세계. 이 세 세계가 모두 너를 주목하고 있어. 혜온이가 무서워졌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은 친구들과 함께 있어. 혼자보다는 함께일 때 더 안전할 거야. 용왕님이 혜온이를 안아주었어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을 테니까. 하지만 용왕님도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혜온이의 진짜 시험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물결 속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혜온이의 고등학교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제15부 첫사랑의 설렘. 혜온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가 되었어요. 이하늘 선배와 함께 비밀을 공유하게 된 후
새 친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방과 후 혜원이와 강민이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혜원아, 너 요즘 뭔가 달라 보여. 강민이가 책을 덮으며 말했어요. 달라 보인다니? 더 예뻐진 것 같아. 강민이의 말에 혜원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러자 도서관 어항의 물고기들이 모두 혜원이 쪽으로 헤엄쳐 왔어요. 어? 물고기들이 왜 저래? 다른 학생들이 신기해했어요. 아, 그냥 우연인 것 같아. 혜원이가 당황해하며 말했어요. 그때 이하늘 선배가 도서관에 들어왔어요. 혜원아, 강민아, 여기 있었구나. 선배, 안녕하세요. 오늘 좀 특별한 곳에 가볼까?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이하늘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새 친구는 학교 뒤편에 있는 작은 언덕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조용한 정자가 있었어요. 와, 여기 이런 곳이 있었구나. 혜원이가 감탄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마음껏 능력을 써도 돼. 아무도 오지 않거든. 이하늘이 말하자 강민이가 손을 뻗었어요. 그러자 주변에 부드러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혜원이도 근처 시냇물에 손을 담갔어요. 물이 반짝이며 작은 물기둥이 올라왔어요. 우와, 신기해. 새 친구가 함께 웃었어요. 너희들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 이하늘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희도요. 혼자만 이상한 줄 알았는데. 혜원이가 대답했어요. 그때 강민이가 혜원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혜원아, 너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 강민이의 진심 어린 말에 혜원이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러자 시냇물이 하트 모양으로 솟아올랐어요. 어? 물이. 이하늘이 눈치채고 웃었어요. 혜원아, 너 지금 기분이 좋지? 어떻게 알았어요? 물이 내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정말로 시냇물이 예쁜 모양들을 만들며 춤추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혜원이는 강민이를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면 주변의 물들이 반응했어요. 혜원아, 너 혹시 강민이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어느 날 물결이가 눈치채고 물어보았어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딸이 벌써. 물결이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용왕님의 반응은 달랐어요. 뭐라고? 우리 혜원이가 남자아이를? 용왕님이 화들짝 놀라자 갑자기 하늘에 번개가 쳤어요. 여보, 감정 조절하세요. 물결이가 급하게 말렸어요. 하지만 우리 딸이 아직 어린데 16살이면 어린 게 아니에요. 첫사랑할 나이죠. 첫사랑이라니. 내 마음이. 용왕님이 시무룩해지자 밖에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혜원이는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곰곰 생각해 보았어요. 이게 사랑인가? 강민이를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혜원이가 혼잣말을 하니 방 안에 있는 작은 어항의 물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다음날 학교에서 혜원이는 강민이와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혜원아, 너 요즘 뭔가 이상해. 이상하다니? 내가 말할 때마다 얼굴이 빨개져. 그리고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강민이의 말에 혜원이가 더욱 당황했어요. 그런가? 그때 급식실 정수기에서 갑자기 물이 하트 모양으로 나왔어요. 정수기가 고장났나? 다른 학생들이 신기해했어요. 혜원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치듯 자리를 떴어요. 혜원아, 어디가? 강민이가 뒤쫓아왔어요. 옥상에서 혜원이는 울상이 되어 있었어요. 나 정말 이상한 것 같아. 요즘 능력 조절이 전혀 안 돼. 왜 그런 것 같아? 강민이가 다정하게 물어보았어요. 모르겠어. 너를 볼 때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고. 혜원이가 솔직하게 말하는 순간 강민이의 얼굴도 빨개졌어요. 나도 너를 볼 때마다 그래. 강민이의 고백에 혜원이가 놀라서 강민이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주변에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어디선가 물방울들이 춤추기 시작했어요. 우리 서로 좋아하는 거구나. 강민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응, 그런 것 같아. 혜원이도 수줍게 웃었어요. 그때 이하늘 선배가 나타났어요.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선배, 두 사람이 당황해했어요. 첫사랑이구나. 축하해.
이하늘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그 순간 하늘에 무지개가 떴어요. 세 사람의 능력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무지개였어요. 우와, 정말 예쁘다. 혜원이가 감탄했어요. 우리가 만든 무지개야. 강민이가 혜원이의 손을 잡았어요. 혜원이는 생각했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기분이. 제16부 숨겨진 진실. 혜원이와 강민이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며칠이 지났어요.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고 함께 있을 때마다 주변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오후 세 친구는 다시 언덕의 정자에서 만났어요. 너희들 보면 정말 잘 어울린다. 이하늘이 웃으며 말했어요. 선배는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혜원이가 궁금해서 물어보았어요. 나는 복잡해. 이하늘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왜요? 사실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이하늘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강민이가 긴장하며 물어보았어요. 나는 그냥 우연히 능력을 가진 게 아니야. 그럼 나는 천상계에서 보낸 사자야. 이하늘의 충격적인 고백에 혜원이와 강민이가 놀랐어요. 천상계요? 응. 나는 혜원이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왔어. 저를 지키기 위해서요? 혜원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혜원아, 너는 아직 모르지만 정말 특별한 존재야. 어떻게 특별한데요? 너는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야. 바다와 하늘과 땅을. 이하늘의 말에 혜원이가 혼란스러워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옛날부터 예언이 있었어. 세계의 힘을 모두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모든 세계의 평화를 지킬 거라고. 강민이가 놀라서 말했어요. 그럼 혜원이가 그 예언의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강민이 너도. 저도요? 강민이는 하늘세계의 힘을 이어받은 아이야. 혜원이와 함께 예언을 완성할 존재지. 두 친구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자신들이 이렇게 특별한 존재였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그럼 우리가 만난 것도 운명이었어. 너희 둘이 만나야 예언이 시작되거든. 혜원이가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그럼 저는 평범하게 살 수 없는 건가요? 혜원아. 이하늘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은 선택할 시간이 있어. 하지만 18살이 되면 선택해야 해. 무슨 선택을요? 평범한 인간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계의 수호자가 될 것인가? 혜원이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러자 주변 시냇물이 슬프게 흘렀어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사랑하고 싶어요. 혜원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강민이가 혜원이의 손을 잡았어요. 혜원아, 무슨 선택을 하든 나는 내 편이야. 정말, 정말이야. 우리는 함께니까.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검은 번개가 아니라 황금빛 번개였어요. 어? 저게 뭐지? 황금빛 번개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혜원이, 강민이, 이하늘. 위험 있는 목소리였어요. 천상계의 옥황상제님이세요. 이하늘이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서라, 이하늘. 그리고 혜원이, 강민이도 무서워하지 마라. 옥황상제의 따뜻한 목소리에 두 친구가 조금 안심했어요. 혜원이야, 너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 억지로 운명을 강요하지는 않겠다. 정말요? 그렇다. 하지만 알아두어라. 세상에는 너를 필요로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어떤 일들이요? 바다가 아파하고 있고 하늘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땅이 메말라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건 너뿐이야. 혜원이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럼 제가 선택하지 않으면 세상이 아파하는 건가요? 아니다. 세상은 스스로 치유할 힘이 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옥황상제의 말에 혜원이가 조금 안심했어요. 충분히 생각해보아라. 18살 생일까지 2년의 시간이 있다. 네. 감사합니다. 황금빛 번개가 사라지고 다시 평온해졌어요. 혜원아, 괜찮아? 강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응, 괜찮아. 시간이 있다니까 다행이야. 너무 무거운 짐을 지지 마. 우리가 함께 할 테니까. 이하늘이 위로해 주었어요. 고마워요, 선배. 그런데 선배는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나는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 온 거니까. 세 친구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온 혜원이는 용왕님과 물결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용왕님이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는 알고 계셨어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이렇게 빨리 시작될 줄은 몰랐어. 여보, 우리 딸이 그런 중요한 존재였다니. 물결이도 놀라워했어요. 혜원아, 너무 부담 갖지 마. 어떤 선택을 하든 아빠와 엄마는 내 편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너는 우리의 소중한 딸이니까. 용왕님이 혜원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알아둬야 할 게 있어. 뭐요? 내가 만약 수호자의 길을 선택한다면 평범한 삶은 포기해야 할 거야. 평범한 삶이요? 대학하고, 취업하고,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그런 삶 말이야. 혜원이가 강민이를 생각했어요. 그럼 강민이와도. 그건 강민이도 같은 선택을 해야겠지. 혜원이는 복잡한 마음이 되었어요.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기쁘지만 그 대신 포기해야 할 것들도 많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한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마치 혜원이의 고민을 이해한다는 듯이. 2년 안에 내 인생을 결정해야 하는구나. 혜원이는 아직 16살이었지만 어른보다 더 큰 고민을 안고 살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혼자가 아니었어요. 강민이와 이하늘 선배,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으니까요. 제17부 시험의 시작. 혜원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예언에 대해 알게 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혜원이는 여전히 평범한 학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혜원아, 대학 준비는 어때? 담임 선생님이 진로 상담 시간에 물어보셨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혜원이가 머뭇거렸어요. 과연 자신이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18살 생일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해양생물학과는 어떨까? 내 어머니 전공이잖니. 그것도 생각해 볼게요. 방과 후 혜원이와 강민이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혜원아, 너 요즘 표정이 어두워. 강민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18살 생일이 점점 다가오니까 불안해져.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기로 했잖아. 강민이가 혜원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갑자기 도서관이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해서 이상할 정도였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 혜원이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다른 학생들이 모두 멈춰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시간이 멈춘 거야? 그때 도서관 문이 열리며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이 창백한 남자였어요. 드디어 찾았군. 예언의 아이들을. 그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서웠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혜원이가 용기를 내서 물어보았어요. 나는 어둠의 세계에서 온 자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세계가 위험해졌어. 어둠의 세계요? 너희들이 새 세계를 하나로 만들면 우리 어둠의 세계는 사라질 수도 있다. 어둠의 사자가 손을 들자 도서관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을 막으려고 왔다.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강민이가 소리쳤어요.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 어둠의 사자가 공격하려는 순간 혜원이가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어요. 도서관 어항의 물이 모두 솟아올라 거대한 물의 방패를 만들었어요. 강민이도 바람을 일으켜 어둠을 밀어냈어요. 오, 능력이 많이 성장했구나. 어둠의 사자가 감탄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그가 다시 공격하려는 순간 이하늘이 나타났어요. 어둠의 세계에서 온 놈들이 여기까지 오다니. 이하늘이 하늘의 힘을 사용하자 도서관에 밝은 빛이 퍼졌어요. 천상계의 사자로군. 하지만 혼자서는 나를 막을 수 없다. 혼자가 아니야. 혜원이와 강민이가 이하늘 옆으로 갔어요. 세 사람이 힘을 합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물과 바람과 빛이 하나가 되어 무지개빛 에너지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예언의 힘인가? 어둠의 사자가 놀라며 뒤로 물러났어요. 기억해둬라. 이건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어둠의 사자가 사라지고 도서관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후, 정말 무서웠어. 혜원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됐구나. 이하늘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 강민이가 물어보았어요.
더 강해져야 해. 그리고 더 가까워져야 하고. 이하늘의 말에 혜원이와 강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혜원이는 용왕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어둠의 세계에서 왔다고? 용왕님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네, 우리를 막으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들은 예전부터 존재했어. 하지만 지금까지는 숨어 있었지. 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내 능력이 강해지면서 세계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그들도 그걸 느낀 거야. 혜원이가 걱정스러워졌어요. 그럼 제가 능력을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야. 오히려 더 강해져야 해. 그래야 그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어. 하지만 무서워요. 무서워해도 괜찮아.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용왕님이 혜원이를 안아주었어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강민이와 이하늘이 있잖아. 혜원이가 조금 안심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제18부 엄마의 각성. 며칠 후, 혜원이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보, 이거 봐요. 물결이가 용왕님을 불렀어요. 물결이가 키우던 화분에서 갑자기 아름다운 꽃들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어? 이 꽃들은 바다에서만 피는 거 아니었나? 용왕님이 놀라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왜 육지에서 피는 거죠? 그때 혜원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어? 이 꽃들은 뭐예요? 우리도 모르겠어. 갑자기 피기 시작했어. 물결이가 신기해했어요. 혜원이가 꽃에 다가가자 꽃들이 더욱 활짝 피었어요. 우와, 정말 예쁘다. 그 순간 물결이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바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혹시 물결이가 용왕님을 바라보았어요. 혹시 뭘까요? 저도 뭔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물결이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바다 속 깊은 곳에서 아름다운 여신이 나타나는 꿈이었어요. 물결아, 드디어 각성할 시간이 왔구나. 누구세요? 나는 바다의 여신이야. 그리고 너는 내가 선택한 바다의 딸이지. 바다의 딸이요? 그래. 너는 용왕과 결혼한 것만으로도 바다의 힘을 받기 시작했어. 그리고 혜원이를 낳으면서 그 힘이 완전히 각성되었지. 물결이가 꿈에서 깨어났어요. 하지만 꿈이 아닌 것 같았어요.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물결이가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수돗물이 따뜻해졌어요. 아니, 물결이가 원하는 온도로 바뀌었어요. 어? 이게 뭐지? 물결이가 놀라서 손을 뺐다가 다시 넣어보았어요. 정말로 물이 반응하고 있었어요. 여보, 여보, 좀 와봐요. 물결이가 급하게 용왕님을 불렀어요. 왜 그래요? 이것 좀 봐요. 제가 물을 만지면 물결이가 다시 물을 만지자 물이 예쁜 모양으로 움직였어요. 어머, 당신도 능력이. 용왕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이 나와 결혼하고 혜원이를 낳으면서 바다의 힘이 전해진 거예요. 그럼 저도 이제 혜원이처럼 특별한 존재가 된 거죠. 그때 혜원이가 등교 준비를 하며 나왔어요. 엄마, 아빠, 뭘 그렇게 신기해해요? 혜원아, 엄마도 이제 물을 다룰 수 있어. 물결이가 신나서 보여주었어요. 정말요? 혜원이가 놀라서 물어보았어요. 응. 어제 밤 바다의 여신이 꿈에 나타나셔서 물결이가 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우와, 그럼 이제 우리 가족 모두 특별하네요. 혜원이가 기뻐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용왕님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둠의 세계요? 물결이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에 놀랐어요. 혜원이가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엄마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내가 몰랐네. 엄마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말 안 했어요. 이제는 평범하지 않네. 물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오후, 물결이는 혜원이 학교에 마중을 갔어요. 그런데 학교 앞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보았어요. 검은 옷을 입고 혜원이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어둠의 세계에서 온 사람들인가? 물결이가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혜원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혜원이가 강민이, 이하늘과 함께 나왔어요.
검은 옷의 사람들이 혜은이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물결이가 나섰어요. 우리 딸에게서 떨어져요. 물결이가 손을 들자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혜은이와 친구들에게는 비가 닿지 않았어요. 어? 엄마? 혜은이가 놀랐어요. 혜은아, 뒤로 물러서. 물결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검은 옷의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바다의 힘을 가진 또 다른 인간이 있다니. 우리 딸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물결이가 용감하게 말했어요. 검은 옷의 사람들이 물러났어요. 예상치 못한 강한 보호자가 나타났으니까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혜은이가 감동해서 엄마를 안았어요. 우리 가족이 모두 특별하다니 정말 든든해요. 이하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부터 물결이도 혜은이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어요. 이제 혜은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가족들은 서로 안아주며 기뻐했어요. 이제 정말 특별한 가족이 됐네요. 물결이가 행복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특별했어요. 사랑하니까요. 혜은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용왕님도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이제 정말로 온 가족이 하나가 된 기분이었어요. 제19부 운명의 17세 혜은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18세 생일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어요. 혜은아, 대학 입시 원서를 써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물결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엄마, 사실 잘 모르겠어요. 혜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과연 자신이 평범한 대학생이 될 수 있을까요? 혜은아,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 일단 원서는 써두자. 용왕님이 딸을 위로해 주셨어요. 학교에서 혜은이는 진로 상담을 받았어요. 이혜원 학생, 성적도 좋고 특기도 뛰어나니까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거야. 담임 선생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혜은이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방과 후 혜은이와 강민이, 이하늘은 언덕의 정자에서 만났어요. 너희들 표정이 어둡네. 이하늘이 말했어요. 18세 생일이 다가올수록 불안해져. 혜은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그래. 정말 선택해야 하는 건가? 강민이도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사실 천상계에서 새로운 소식이 있어. 이하늘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무슨 소식이요? 너희들이 선택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고. 정말요? 혜은이 눈이 반짝였어요. 응,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어떤 방법인데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희망은 있어. 그날 밤, 혜은이는 오랜만에 아빠와 단둘이 대화했어요. 아빠, 정말 걱정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니? 제가 만약 수호자가 되면 평범한 삶을 포기해야 하잖아요. 용왕님이 혜은이를 바라보았어요. 혜은아, 평범한 삶이 꼭 좋은 건 아니야. 그래도 강민이와 함께 대학도 가고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싶어요. 그런 삶도 아름답지.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삶도 의미가 있어. 혜은이가 고민에 빠졌어요. 아빠는 어떤 선택을 하셨을 때 후회 안 해요? 나는 엄마를 만나고 너를 낳은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용왕님의 진심 어린 말에 혜은이가 감동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용왕 자리를 포기하신 거잖아요. 포기한 게 아니야. 더 소중한 걸 선택한 거지. 혜은이가 아빠의 말을 곰곰 생각해 보았어요. 며칠 후 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혜은이가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데 거울에 이상한 모습이 비쳤어요. 거울 속에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어요. 누구세요? 혜은이가 놀라서 물어보았어요. 나는 미래에서 온 너야. 미래의 저요? 그래.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거울이 빛나더니 혜은이는 다른 세상에 있었어요. 첫 번째 장면 혜은이가 평범한 대학생이 된 모습이었어요. 강민이와 함께 캠퍼스를 걸으며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이네요. 그래. 하지만 이걸 봐. 두 번째 장면 세상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바다가 오염되고 하늘이 회색빛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평범한 삶을 선택했을 때의 미래야. 세 번째 장면 혜은이가 수호자가 된 모습이었어요. 아름다운 여신의 모습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있었어요. 우와,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이것도 봐. 네 번째 장면 수호자가 된 혜은이가 혼자 외로워하고 있었어요.
강민이는 멀리서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둘 다 외로워 보여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야. 다른 방법이요? 강민이와 함께 수호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둘 다 외롭지 않을 거고 세상도 구할 수 있어. 혜원이가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가능해. 하지만 둘 다 같은 선택을 해야 해. 강민이도 그럴까요? 그건 내가 설득해야지. 거울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혜원이는 급하게 강민이를 찾아갔어요. 강민아, 혜원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빨갛네. 방금 미래의 내가 나타났어. 혜원이가 숨을 헐떡이며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정말? 그럼 우리가 함께 수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러면 헤어지지 않아도 돼. 강민이도 기뻐했어요. 그럼 그렇게 하자. 우리 함께 선택하자. 두 사람이 손을 잡는 순간 주변에 따뜻한 빛이 퍼졌어요. 그날 저녁 혜원이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말했어요. 저는 수호자가 되기로 했어요. 정말? 물결이가 놀랐어요. 네. 하지만 강민이와 함께요. 그러면 외롭지 않을 거예요. 용왕님이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훌륭한 선택이야, 혜원아. 정말요? 그래. 내가 행복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구나. 물결이도 혜원이를 안아주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성장했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혜원이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두려움 대신 기대가 되었어요. 제20부 마지막 시험. 혜원이의 18세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혜원아, 긴장되지 않아? 강민이가 물어보았어요. 조금. 하지만 우리가 함께니까 괜찮아. 두 사람은 언덕의 정자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하늘 선배는 어디 갔을까? 천상계에 보고하러 갔을 거야.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또 어둠의 세계?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검은 구름에서 거대한 용이 나타났어요. 지왕이다. 강민이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지왕이요? 땅을 다스리는 왕이야. 예언을 막으려고 직접 온 것 같아. 거대한 용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혜온이, 강민이,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평범한 삶을 선택하라. 왜 우리를 막으려고 하세요? 혜온이가 용기를 내서 물어보았어요. 새 세계가 하나가 되면 내 힘이 약해진다. 그럴 수는 없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세상이 더 평화로워질 텐데요. 평화? 그런 건 필요 없다. 힘이 있어야 질서가 유지된다. 지왕의 생각은 다른 신들과 달랐어요. 우리는 이미 선택했어요. 강민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힘으로 막겠다. 지왕이 공격하려는 순간 이하늘이 나타났어요. 지왕, 그만두십시오. 천상계의 사자로군. 하지만 너 혼자서는 나를 막을 수 없다. 혼자가 아니에요. 그때 용왕님과 물결이가 나타났어요. 우리 딸을 괴롭히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 용왕님이 진짜 용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물결이도 바다의 힘으로 도와주었어요. 가족이 모두 모였구나. 지왕이 감탄했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지왕이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어요. 그 순간 혜원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지왕님, 잠깐만요. 뭐라고? 저희가 수호자가 되어도 지왕님의 힘이 사라지지 않을 방법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새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 각자의 영역을 지키는 거예요. 혜원이의 제안에 지왕이 관심을 보였어요. 계속 말해봐라. 바다는 바다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필요할 때만 협력하는 거예요. 흥미롭군. 그러면 지왕님의 힘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세상도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지왕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그 조건으로 너희의 선택을 인정하겠다. 정말요? 단, 약속을 지켜야 한다. 네, 약속할게요. 혜원이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지왕이 사라지고 하늘이 다시 맑아졌어요. 혜원아, 정말 훌륭했어. 용왕님이 딸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지혜로운 해결책이었어. 이하늘도 감탄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준비만 남았네. 물결이가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혜원이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했어요. 이제 두려움은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일주일 후면 혜원이의 18세 생일이에요. 그리고 혜원이와 강민이는 새로운 운명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서로가 있고, 가족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혜원이의 마지막 시험은 끝났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21부 18세 선택의 날. 드디어 혜원이의 18세 생일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온 집안이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혜원아, 일어났니? 물결이가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며 불렀어요. 네, 엄마, 벌써 일어났어요. 혜원이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구나. 우리 딸, 생일 축하해. 용왕님이 혜원이를 꼭 안아주셨어요. 아빠,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요. 당연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항상 내 편이니까. 아침을 먹고 있는데 강민이가 왔어요. 혜원아, 생일 축하해. 준비됐어? 응.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우리 함께니까 괜찮을 거야. 강민이가 혜원이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때 이하늘도 나타났어요. 오늘이 드디어 그날이구나. 축하해, 혜원아. 고마워요, 선배. 천상계에서 준비가 다 끝났어. 오후 3시에 한강에서 의식을 시작할 거야. 의식이요? 응. 너희가 정식으로 수호자가 되는 의식이야. 혜원이가 떨렸어요. 무서워도 괜찮아. 모든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할 거니까. 점심을 먹고 온 가족은 한강으로 향했어요. 한강가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아니, 사람들이 아니라 신들이었어요. 우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 혜원이가 놀랐어요. 바다의 신들, 하늘의 신들, 그리고 땅의 신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어요. 혜원이, 강민이, 이리 와라. 옥황상제가 두 아이를 불렀어요. 네, 두 사람이 앞으로 나갔어요. 오늘 너희는 세상의 수호자가 된다. 준비가 되었느냐? 네, 준비됐습니다. 혜원이와 강민이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의식을 시작하겠다. 옥황상제가 손을 들자 하늘에서 아름다운 빛이 내려왔어요. 혜원아, 너는 바다와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라. 빛이 혜원이를 감쌌어요. 혜원이의 몸이 따뜻해지면서 새로운 힘이 느껴졌어요. 강민아, 너는 하늘의 힘으로 혜원이를 도와라. 강민이도 빛에 감싸였어요. 두 사람의 힘이 합쳐지자 한강 전체가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었어요. 이제 너희는 정식 수호자다. 감사합니다. 의식이 끝나고 모든 신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혜원이 공주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바다의 신들이 인사했어요. 강민이 왕자님도 잘 부탁드려요. 하늘의 신들도 인사했어요. 우리도 협력하겠습니다. 땅의 신들까지 축하해 주었어요. 혜원이는 꿈 같은 기분이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수호자가 된 거였어요. 혜원아, 축하해. 가족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용왕님이 감격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물결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친구들은 조용히 축하 파티를 했어요. 혜원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물결이가 물어보았어요. 일단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거예요. 그리고 대학도 갈 거고요. 정말? 네. 수호자가 됐다고 해서 평범한 삶을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혜원이의 지혜로운 답변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주말이나 방학 때만 수호자 일을 하면 돼요. 평상시에는 평범한 학생이 될 거예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강민이도 동의했어요.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우리 함께 대학도 가고. 혜원이가 행복하게 웃었어요. 수호자가 되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뻤어요. 제22부 새로운 일상. 혜원이가 수호자가 된 후 한 달이 지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고등학생과 똑같았어요. 혜원아, 오늘 수학 시험인데 공부했어? 친구가 물어보았어요. 응, 어젯밤에 했어. 혜원이는 평범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사실 어젯밤에는 바다 정화 작업을 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너 요즘 더 예뻐진 것 같아. 그래? 수호자가 된 후 혜원이는 더욱 빛이 났어요. 수학 시험을 보는 동안 혜원이는 생각했어요. 평범한 일상도 나름 재미있네.
쉬는 시간에 강민이가 다가왔어요. 혜훈아, 오늘 오후에 할 일 있어? 무슨 일인데? 서해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났대. 우리가 도와야 할 것 같아. 알겠어. 수업 끝나고 바로 가자.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대화했지만 사실은 중요한 수호자 일이었어요. 방과 후 혜훈이와 강민이는 이하늘과 함께 서해안으로 갔어요. 우와, 정말 심각하네. 바다가 검은 기름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혜훈아,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이하늘이 말했어요. 혜훈이가 바다에 손을 담그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름이 모두 사라지고 바다가 다시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해. 강민이가 감탄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죽은 물고기들도 살려야 해. 혜훈이가 더 깊이 집중하자 바다 생물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혜훈아, 정말 대단해. 고마워. 하지만 혼자 했으면 힘들었을 거야. 강민이와 이하늘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혜훈이가 말했어요.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정말 기뻐. 나도 그래. 수호자가 된 걸 후회하지 않아. 강민이도 만족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내일 수학 숙제는 어떻게 하지? 그건 진짜 걱정이네. 두 사람이 웃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용왕님과 물결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일은 어땠어? 잘 끝났어요. 서해안이 다시 깨끗해졌어요. 자랑스럽다. 우리 딸. 용왕님이 혜훈이를 안아주셨어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네, 알겠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물결이가 말했어요. 혜훈아, 대학 합격 발표가 곧 나온다며? 네. 다음 주에 나와요. 어느 대학 갈 것 같아? 해양대학교에 지원했어요. 엄마처럼 해양생물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정말? 물결이가 기뻐했어요. 수호자 일도 하면서 학업도 이어가려면 관련 분야가 좋을 것 같아요. 현명한 선택이야. 용왕님도 찬성하셨어요. 그날 밤, 혜훈이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평범하면서 특별한 하루였다. 수학 시험도 보고 바다도 구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궁금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혜훈이는 생각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있어서 수호자 일도 더 의미 있는 것 같아. 수호자가 되었지만 혜훈이는 여전히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이었어요. 강민이와 함께,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하는 일상이 혜훈이에게는 가장 소중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평범하면서 특별한 날들이 계속되길 혜훈이는 바랐어요. 제23부 대학생이 된 수호자? 혜훈이가 해양대학교에 합격한 후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된 혜훈이는 더욱 바빠졌어요. 혜훈아, 오늘 해양생물학 실습 어땠어? 같은 과 친구가 물어보았어요. 정말 재미있었어. 바다 생물들을 직접 관찰할 수 있어서 좋았어. 혜훈이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실제로 바다 생물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건 비밀이었지만요. 너는 정말 바다를 좋아하는 것 같아.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물고기들이 내 주변으로 모여들잖아. 그냥 운이 좋은 것 같아. 강민이도 같은 대학 기상학과에 입학했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연인이면서 동시에 수호자 파트너였어요. 혜훈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강민이가 점심시간에 찾아왔어요. 왜? 제주도 앞바다에서 이상한 해류 변화가 일어나고 있대. 우리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알겠어. 수업 끝나고 바로 가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르는 중요한 임무였어요. 그날 저녁, 혜훈이와 강민이는 제주도로 향했어요. 이하늘도 함께였어요. 상황이 어때? 혜훈이가 물어보았어요. 바다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해류가 이상해졌어. 이하늘이 설명했어요. 원인이 뭘까? 아마 지구 온난화 때문인 것 같아. 혜훈이가 바다에 손을 담그자 바다가 말을 걸어왔어요. 혜훈아, 도와줘. 너무 뜨거워. 알겠어. 바다야. 내가 도와줄게. 혜훈이가 능력을 사용하자 바다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강민이도 바람으로 차가운 공기를 불어넣어 도왔어요. 잘하고 있어. 이하늘이 격려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자 제주도 앞바다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힘들었지만 보람있어.
혜원이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 강민이도 뿌듯해했어요. 하지만 내일 아침에 해양생물학 수업이 있는데, 그건 진짜 걱정이네. 새 친구가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하니 용왕님과 물결이가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었네, 혜원아. 어디 갔었어? 제주도에서 바다를 도와주고 왔어요. 조심해야 해. 아직 대학생인데 너무 무리하지 마. 네, 알겠어요. 혜원이는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수호자로서의 책임도 중요했어요. 그런데 혜원아, 너 요즘 연애는 어때? 물결이가 관심있게 물어보았어요. 강민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언제 결혼할 거야? 엄마, 아직 대학생이라고요. 혜원이가 얼굴을 빨갛게 하며 대답했어요. 우리 딸 부끄러워하네. 용왕님이 웃으셨어요. 며칠 후, 혜원이는 대학에서 특별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해양 오염과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였어요. 혜원아, 발표 준비 어때? 강민이가 물어보았어요. 거의 다 끝났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써서 더 현실적이야. 실제 경험이라니? 우리가 그동안 바다를 치료한 경험 말이야. 혜원이는 자신의 수호자 경험을 학업에 활용하고 있었어요. 발표 당일, 혜원이의 발표는 대성공이었어요. 정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네요. 교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혹시 직접 바다 정화 작업을 해본 적이 있나요? 네, 봉사활동으로 몇 번 해봤어요. 혜원이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앞으로 해양생물학자로서 큰 역할을 할 것 같네요. 교수님의 칭찬에 혜원이가 뿌듯했어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수호자 일에 도움이 되는구나. 혜원이는 자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날 저녁, 혜원이와 강민이는 대학 근처 카페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혜원아, 우리 정말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 그러게. 수호자도 되고, 대학생도 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까? 강민이가 조금 불안하게 물어보았어요. 당연하지. 우리는 운명의 파트너잖아. 혜원이가 강민이의 손을 잡았어요. 사랑해, 혜원아. 나도 사랑해, 강민아.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카페 어항의 물고기들이 하트 모양으로 헤엄쳤어요. 물고기들이 왜 저래? 다른 손님들이 신기해했어요. 또 실수했네. 혜원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혜원이는 대학생활과 수호자, 일을 완벽하게 균형 잡아 가고 있었어요. 제24부 영원한 사랑, 새로운 시작. 혜원이가 대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벌써 20살이 된 혜원이는 더욱 성숙해졌어요. 혜원아, 졸업 논문 주제는 정했어? 같은 과 선배가 물어보았어요. 네. 바다 생태계 복원과 지속 가능한 해양 보전으로 정했어요. 와, 정말 전문적이네. 혜원이는 자신의 수호자 경험을 바탕으로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강민이가 혜원이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어요. 여기 왜 왔어? 특별한 날이잖아. 특별한 날? 우리가 처음 만난 지 정확히 7년째 되는 날이야. 혜원이가 깜짝 놀랐어요. 강민이가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었다니. 정말? 벌써 7년이나 됐구나.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강민이가 감회 깊게 말했어요. 맞아. 처음에는 그냥 특별한 친구였는데, 이제는? 강민이가 무릎을 꿇으며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혜원아, 나와 결혼해 줄래? 혜원이가 깜짝 놀랐어요.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강민아, 우리 함께 수호자로서도, 연인으로서도, 그리고 평범한 사람으로서도 평생 함께 하자. 혜원이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러자 한강물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네. 좋아요. 혜원이가 대답하는 순간, 하늘에서 아름다운 무지개가 떴어요. 강민이가 혜원이에게 반지를 끼워주었어요. 사랑해, 혜원아. 나도 사랑해, 강민아. 두 사람이 키스하는 순간, 한강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우와, 저 무지개 봐. 한강이 왜 저렇게 예뻐?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감탄했어요. 우리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혜원이가 행복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혜원이는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소식을 알렸어요. 엄마, 아빠, 저 결혼해요. 정말? 물결이가 깜짝 놀랐어요.
강민이가 프러포즈했어요. 혜원이가 반지를 보여주었어요. 우와, 정말 예쁘다. 용왕님의 반응은 조금 복잡했어요. 우리 딸이 벌써 결혼을. 여보, 기뻐해야죠. 물결이가 용왕님을 달랬어요. 물론 기뻐하지. 하지만 아빠 마음이. 용왕님이 시무룩해지자 밖에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빠, 감정 조절하세요. 혜원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미안. 너무 기뻐서 그래. 용왕님이 혜원이를 꼭 안아주셨어요. 6개월 후, 혜원이와 강민이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장소는 특별히 바닷가였어요. 혜원이에게 가장 의미 있는 곳이었거든요. 신부 입장. 혜원이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한 혜원이는 정말 여신 같았어요. 용왕님이 혜원이의 팔을 잡고 걸었어요. 아빠, 고마워요. 아니야, 내가 고마워. 이렇게 훌륭한 딸을 키울 수 있어서. 강민이가 혜원이를 보며 감동했어요. 정말 아름다워. 결혼식에는 가족들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럿신들도 참석했어요. 물론 일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요. 이 두 사람이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고 돕고 평생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이제 키스해도 됩니다. 강민이와 혜원이가 키스하는 순간 바다에서 돌고래들이 뛰어올랐어요. 하늘에서는 새들이 하트 모양으로 날았어요. 우와, 정말 신기해. 하객들이 모두 감탄했어요. 정말 축복받는 결혼식이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여보, 정말 행복해. 혜원이가 강민이에게 말했어요. 나도 그래.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가 생기면 어떨까? 아이? 응. 우리 아이도 특별한 능력을 가질까? 아마 그럴 거야. 하지만 우리가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강민이가 혜원이를 안아주었어요. 맞아. 우리가 겪은 일들을 알려주면서 잘 키우자. 바다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미래를 꿈꾸었어요. 몇 년 후, 혜원이와 강민이에게 정말로 아이가 생겼어요. 여보, 우리 아이 이름 뭐로 할까? 하늘이는 어때? 하늘이? 좋네. 하늘과 바다를 이어주는 아이가 되길 바라면서 혜원이가 배를 쓰다듬었어요. 하늘아, 엄마랑 아빠가 정말 사랑해. 그 순간 배 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어요. 어? 반응하네. 벌써 우리 말을 알아듣는 건가? 두 사람이 웃었어요. 혜원이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될 거야. 용왕님의 지상생활은 이제 3세대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용왕, 엄마 혜원이, 그리고 곧 태어날 하늘이까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가족이지만 무엇보다 사랑이 가득한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혜원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한강이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야. 혜원이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들의 행복한 이야기는 계속되었답니다. 끝. 이렇게 혜원이의 성장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새의 천진난만한 아이에서 시작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성인까지. 혜원이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지만 무엇보다 사랑이 가득한 평범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용왕님의 지상생활 시즌2는 이렇게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